세월에 묻어둔 우리 동네 찾아온 이야기 BS 청춘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BS 청춘 라디오 방송 수은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권병순. 오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들 많이 되셨지요? 모든 분들 마음속에는 회원님을 보고픈 마음, 그리운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밥상공동체 복지관에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벌써 세월 가는 줄도 모르게 지내다 6월도 중반을 넘어가려 합니다. 낮에는 30도를 넘는 더위가 시작되고 때이른 장마도 시작된다 합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짙어가는 초록나무 잎새처럼 건강 잘 챙기시고 계시다 마스크 없이 웃으면서 복지관에서 만날 날을 하루속히 고대해 봅니다. 벌써 제 이야기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욕심장이와 이무기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최부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최부자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 구두쇠인지 동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입을 모아 최부자의 흉을 보았죠. 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아이고, 돈 한 푼이라도 새어나갈까봐 벌벌 떤다니까. 아, 글쎄, 그 많은 재물을 곳간에 넣어놓고 밤낮 없이 지킨대요. 곳간 열쇠는 아무에게도 넘겨주지 않고 말이야. 아,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려도 쌀 한 톨 풀지 않는 데나 봐. 하느님은 그런 욕심쟁이에게 왜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야? 최부자는 날마다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최부자는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두쇠 노릇을 계속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최부자는 급한 볼일이 생겨서 서울에 다녀와야 했죠. 최부자는 길을 떠나기 전에 아내에게 단단히 당부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없는 동안 부인에게 곳간 열쇠를 맡길 테니 잘 간직해요. 아무도 곳간에 들어보내지 말고 하인을 지켜 밤마다 곳간을 지키게 하시오. 최부자의 아내는 곳간 열쇠를 받으며 남편에게 말을 했죠. 아이고, 곳간은 내가 잘 지킬 테니 걱정 말고 몸송이 잘 다녀오시구려. 꼭 부탁하오. 그럼 부인만 믿고 갔다 오겠소. 그리하여 최부자는 말을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떠나자 아내는 열쇠로 문을 열고 곳간 안으로 들어가 보았죠. 오랜만에 곳간에 들어간 아내는 산더미처럼 쌓인 곡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흉년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굶기를 밥 먹듯 한다는데 이 곡식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때 인심 좀 쓰라고 했건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내는 이웃집 새댁이 아기를 낳고 미역국도 끓여 먹지 못한
생각이 났죠. 그리고 배가 고파서 산으로 들러 나무 껍질 풀뿌리를 구하러 다니던 동네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밝혔어요.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죠. 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인심을 잃고 살 수 없지. 어려운 이웃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사람의 할 도리가 아니야 하며 곳간에서 나온 아내는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곳간에 있는 곡식들을 모두 꺼내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거라. 이에 하인들은 눈이 뒹굴해졌습니다. 채부자가 알았다가는 노발대발하며 펄펄 뛸 일이 아니겠어요?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보고만 있었죠. 그러자 아내가 다시 한 번을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뭐들 하느냐? 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 주라니깐. 너희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도록 뒷일을 내가 책임지면 되잖니. 빨리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아내의 호령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하인들은 주춤주춤 곳간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집집마다 쌀까마니를 받고 꿈인지 생신인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더구나 채부자 집에서 나누어주는 곡식이라는 말을 듣자 더욱 놀랐죠. 아니, 채부자가 웬일이야? 이거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게 아닐까?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한여름에 한방눈이 쏟아지는 것 같군. 혹시 도로 빼앗아 가는 건 아니겠지? 그러고도 남을 유인이잖아. 동네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 저마다 입방울을 찧었지요. 한편 서울로 떠난 채부자는 이틀 만에 나루터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강만 건너면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채부자는 나루터에 배를 탔습니다. 나룻배는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미끄러져 갔죠. 뱃사공은 노를 저으며 흥에 겨운 콧노래를 부르더군요. 아! 그런데 강을 반쯤 건넜을 때였어요. 뱃머리에 앉아 강바람을 쐬고 있던 채부자는 기절할 듯이 놀랐지요. 강물 속에서 갑자기 시커먼 물체가 불쑥 오르는 것이었죠. 그건 바로 이무기였습니다. 이무기가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에 배가 기우뚱거리자 뱃사공은 너무 놀라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잠시 후에 뱃머리에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시나무처럼 떨고 있던 채부자에게 이무기의 목소리가 들려줘요. 여봐라, 나는 1년에 한 명씩 못된 사람을 잡아먹는 이무기다. 작년까지 9,990명을 잡아 이제 한 명만 더 잡아가면 1,000명을 채워 나는 용이 되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마침 네 놈이 바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제 욕심만 채우는 못된 구두쇠였다. 이무기의 말은 들은 채부자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채부자는 이무기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습니다. 아이고, 이무기님, 제가 잘못했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무기는 최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죠. 이놈아, 너는 참 운이 좋은 놈이구나. 너를 데려가려고 1년을 기다렸건만 그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었구나. 엥? 최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제 너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되었으니 안심하거라. 예? 그럼 저를 살려주시는 겁니까? 아이고, 이무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놈아, 나에게 고마워하지 말고 너의 아내에게 감사하거라. 바로 오늘 내 아내가 너 대신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네가 살았어.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오늘 나에게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었다. 그러니 앞으로는 아내를 본받아 착하게 살도록 하여라. 말을 마친 이무기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최부자는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배 위에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마 후 겨우 정신을 차린 최부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정신을 차렸죠. 지금까지 나는 헛된 삶을 살았구나. 재물의 눈이 어두워 몹쓸 것만 골라 살아온 것이 후회가 되는구나. 최부자는 그동안 자기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러자 문득 아내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아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은 나는 이무기 밥이 되었겠지? 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그나저나 아내는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대체 어떤 좋은 일을 했단 말인가? 최부자는 아내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무기가 자신을 놓아주었는지 궁금했지요. 뱃사공은 노를 저어 처음 최부자가 배를 탔던 나루터로 데려다 주었죠. 한편 아내는 남편 모르게 곡식을 다 나눠준 일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이 살아온 것은 모르고 남편은 곡간 열쇠부터 찾을 것이고 곡간에 들어가서 없어진 물건이 없는지 살펴볼 것 아닌가. 그리고 수백 가마 있던 곡식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화를 낼 것인가.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아내는 차라리 남편에게 먼저 그 사실을 털어놓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남편과 안방에 마주 앉자마자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지요. 여보, 당신에게 용서를 빌 일이 있어요. 당신이 없는 사이에 제가 허락도 없이 곡간문을 열었어요. 그러고 하인들을 시켜서 곡간에 있는 곡식 수백 가마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무슨 벌이든지 달게 받겠으니 하인들을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부인은 그간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부인 잘했소. 정말로 잘했구려 하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는 뜻밖의 말에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남편을 바라보았죠. 그러자 남편이 다시 입을 열어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부인 덕에 살아서 들어왔소. 부인이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무기의 밥이 되었을 것이오. 부인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최 부자는 어리둥절해 하는 부인에게 한강에서 겪은 일을 다 말해 주었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당신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소. 사람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오. 이제 앞으로는 곳간 열쇠를 부인에게 맡길 테니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삽시다. 여보, 살아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한강에서 다시 태어나셨네요. 최 부자와 그의 아내는 손을 맞잡고 그렇게 굳게 다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 부자 아내에게 박수를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우리도 이웃과 함께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생활화하며 살아갑시다. 제 이야기 재미나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 지금까지 BS 청춘 라디오 방송 여러분과 함께한 권병순이었습니다.